지난번에 한번 고아사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고아라고. 요새는 뭐 반고아 사주가 뭐 크게 힘드나. 요새는 오히려 반고아 사주가 많을 수 있어. 왜냐면 이혼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 반고아 사주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인연이 끊겨야 되는 사주. 완전 절단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 절단이면 어디까지요? 안 보고 산다는 거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지. 나중에 죽어서 아는 경우가 있고 조실부모 하는 사람들은 반고아 사주지. 보통 반고아 사주는 몇 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한 추측해볼까요? 성인 되기 전.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70년대생.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15살 밑으로 봐야 돼. 그 이후로는 조실부모라고. 물론 그것도 조실부모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금 느끼는 경향은 아니었어. 일찍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래서 조실부모 하는 경우에 반고아 사주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반고아 사주는 아니야. 다만 부모 덕이 없는 것 뿐이야. 요즘 이혼해도 다 연락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경제력이 있어서 이 자식을 케어를 한다면 부모 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요새 부모 덕을 보는 기준을 바꿨어. 어떻게 바꾸셨죠? 옛날에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많이 그런 걸 보든가 부모의 하자 잡힌 이력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혼을 해서도 경제력인 건 뒷받침이 돼. 요새 부모들은 희한하게 양육비를 주든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던히 하려고들 노력하는 세대들이거든. 그래서 감정을 기반으로 부모 덕을 봐. 이 아이가 돈은 없어서 사랑을 받고 살았느냐, 경제력만 받고 방치를 하고 살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사실은 봐요. 반고아 사주여도 부모 덕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석하나요? 그렇지. 근데 반고아 사주인데도 뭐 내가 뭐라고 했어? 부모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 아, 이 사람은 부모가 살아있었어도 별 볼 일 없었겠구나. 이 사람은 부모가 살아있었으면 참 좋았겠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조실부모할 팔자면 어쩔 수 없어. 그럼 현 세대의 조실부모는 몇 살지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현 세대의 조실부모 난 24살까지 봐. 24살. 90년대생 기준으로. 90년대생 이후. 8, 90년대 기준으로. 8, 90년대. 그러면 2000년생 이후로는요? 2000년생도 거의 비슷하게 봐. 옛날에는 솔직히 15, 16 중학교 다닐 나이에 공장도 나가고 산업자산에 뛰어치는 친구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거의 20대 후반까지 교육을 받는 세대야. 그래서 부모 케어가 가능한 나이까지는 사실은 조실부모라고 판단을 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조실부모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 근데 그 현상이 많이 줄었다는 거. 특히 반고아 사주가 많이 줄었다는 거야. 오히려 이혼율이 높았지. 그래서 반고아 사주는 요새 딱히 사실 찾아보기가 쉽진 않는데 부모하고 연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쪽 부모를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는 거야.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부모하고 연이 없네라는 거와 부모 덕은 전혀 없네 라는 거와 또 달라.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점집에 갔을 때 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있나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주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주예요. 그 신가물 있는 분들은 보통 부모 덕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의도치 않게 떨어져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역마살 있는 분들은 하도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 부모가 됐던 누가 됐던 떨어져서 살아야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모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뭔 잘못을 하잖아. 애기 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어지른다거나 이런 잘못을 하면 너 자꾸 그러면 기숙사 보내버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한참 저희 사촌 언니가 기숙형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집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사촌 언니도 신가물이거든요. 저는 기숙사가 되게 그래서 무서운 감옥 같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기숙사라는 데는 저렇게 무서운 곳이고 내가 잘못을 하면 기숙사를 들어가는구나 이런 말을 막 들었으니까 아, 어릴 때부터 저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저렇게 무서운 감옥 같은 데를 들어가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그랬는데 제가 진짜 기숙형 고등학교에 갔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야 되는 사주가 된 거죠. 신가물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떨어져야 되는 사실을 모르고 네. 그냥 이렇게 버티며 살았어요. 아, 버티며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버티며 살 수가 없고 만약에 버티고 살면 그거는 사주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가 타고난 운명이란 거는 그렇게 돼야 될 운명이지 그게 안 되는 거는 본인은 그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방 오신 부모님들이 네. 그런 자녀를 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렇게 기운이 세고 조금 외국물을 먹어야 되는 사주팔자, 그러니까 물 건너가야 되는 사주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해요. 이 애기는 나이가 언제쯤 되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얘가 미래에 어떻게 해서 더 잘 풀려요 라는 이런 말을 해드려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주를 넣었는데 이 애기도 왠지 물 건너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이 아니라 근데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얘도 학교를요, 얘 일찍부터 물을 건너가야 될 것 같다고 자꾸 그러는데, 근데 지금도 물을 이미 건너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주 국제학교 그 초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거기 그거를 하고 있대요, 준비를. 그래서 애기는 이미 거기 가 있대요, 그 제주도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랑 되게 어릴 때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랑 떨어져야 잘 되는. 그렇죠. 잘 되는 경우죠. 저는 아까 생각했던 게 그런 사람이 계속 있으면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한다거나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거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자식이 예를 들어 부모 덕이 없는 애야. 부모가 이혼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애가 나오면 부모가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부부끼리는 이혼수가 없는데. 딱히 없는데 애기가 예를 들어 부모 덕이 없어야 되는 애고, 이 애기의 사주가 부모가 이혼해야 되는 사주인 애기가 나오면 부모가 그 사주의 영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애를 낳은 자체도 그 부모들의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운세를 매년 보잖아요. 뭔가 바뀌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뭐 태어나서 한 번만 딱 운세 보고 안 보면 되지. 뭔가 사람들은 부정도 자꾸 타고 운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에서 이제 바꿔야 되나? 이렇게로 바꿀까요? 일단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주의 아이들은 어디든 일단 보내야 되는 거네요. 보내는 게 아마 그 애기가 더 잘 풀리고 하는데도 좋을 거예요. 사람은 사주대로 안 살면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병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활동적인 역마살이 껴가지고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을 하면은 그거 막 못 버티고 막 미치려고 그러고 퇴사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도 상담 많이 와요. 진짜 병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행 유튜버를 하세요. 어디를 가세요, 여행을 다니세요,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랑 떨어져 살아야 되는 아이들은 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아이들이 땜을 하려면 보통 뭐 많이 비는 거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빌어드리는 거. 그런 기운 조금 잠잠해지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더라도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그런 거에 타격 입지 않고 좀 잘 크라고 이렇게 빌어주는 거. 뭐 이름을 팔아서 우리가 빌어준다든지 뭐 그냥 빌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럼 이제 듣는 얘기가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가끔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 뭐 떨어져 살면 편하지 않아? 잔소리도 안 듣고 뭐 편하지 뭐. 그게 이유 아니야?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어요. 또 그 궁합 밑에는 또 살이라는 게 있잖아. 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하객살, 보아살 이런 살이 있는데 효신살도 있어요. 효신살이 뭐냐면 부모하고 나하고 떨어뜨려 놓는 살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 같이 있다 보면 부모님은 자식이 저런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준 게 뭐냐 그러고 맨날 삐딱하게 나오고 부모님하고 말도 안 하고 근데 떨어져 있어 보면 또 그리워해. 이런 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또 하나 애를 낳았어. 첫 애는 10살인데 10년 동안 기다려서 애를 낳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 애를 낳아서. 그러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 이게 아니라 애를 준 대신 엄마를 잡아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심한 경우지요. 우리 이제 애기 안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 그 이제 삼신할머니가 돌아섰다고 그러거든요. 칠성전에 기도해서 애기를 얻어서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인공수정인지 시험관하기 팔자에도 없는 애기를 만들어 버리면 애기를 뺏어가세요. 다시 되돌아가신다고. 시험관하기 한 돈도 많이 들잖아. 정성도 많이 쏟아야 되고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들게 해서 애기를 낳았어. 근데 애기가 맨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애를 봐도 어쩜 저렇게 미운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떨어져 살면 괜찮아.
내 사주에 효신살이 있는지 잘 짚어보셔야 되고, 그런 살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도 강하고 자식도 강한, 과하면 넘친다 그러잖아요. 넘쳐버려. 뭐든지. 일도 잘하는데 아빠 일도 안 돼, 내 일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아빠 사업도 안 돼. 그럼 그때는 떨어지세요. 떨어지시는 게 맞아. 떨어지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내가 불효자는 아니야. 자주 찾아뵙고 잘 관리해드려. 그리고 우리 부모도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져 살고 계시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혹은 떨어져 산다를 다 떨어져 사는 건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좋은 학교 기숙사, 해외 유학, 이런 것도 떨어져 사는 것 중에 하나이니 꼭 집을 얻어서 얘를 밖으로 내보내야지, 이건 아니야. 또 낳지 말아야 될 때, 궁합이 안 맞을 때, 부모 자식간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있으면 잘 안 돼, 살이 껴 있어서. 그러면 유학을 보내든지 멀리 떨어져 보내든지 요것을 참고해가지고 사시는 게 좋죠.